네, 이번 시간에는 아이디어란 다이오드 해석에서 그 가정을 어떤 걸 하는지에 대한 얘기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일단은 P형과 N형을 쳤을 때 여기에 도핑 프로파일을 X 방향에 따라서 도핑 프로파일을 생각해 보면 항상 스텝 정션이다. 그래서 어브럽트하게 도핑의 농도가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상상해 달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매우 진하게 도핑한 경우는 일단은 다이오드 방정식을 찾아가는 과정, 즉 다이오드의 전류와 전압 사이에 상관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잠시 뒤로 보려 하겠습니다. 뭐 엄밀히 얘기하면 도핑의 농도를 10-18승 이상 가지는 말자라고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DC 특성을 보고 있으니까요. 스테디 스테이트 조건을 당연히 가정할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로레벨 인젝션 조건을 쿼자 인슈럴 영역 안에서 상정하겠다, 지배적이다라고 했으니 양단에 이렇게 0이 아닌 전압을 인가했을 때 홀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 홀로 인해서 쿼자 인슈럴 영역인 N형 반도체 안에 하이 레벨 인젝션이 아닌, 즉 여기에 있는 다수 캐리어의 농도 N이겠죠. 네, NN이 NN not 평형일 때나 평형이 아닐 때나 N형 반도체의 다수 캐리어인 전자의 농도는 변함없이 서로 같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리컴비네이션과 제너레이션은 요 가운데 있는 공핍층 영역 안에서는 뭐 당연히 일어나겠지만 현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이 부분은 잠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물이 이거죠. 네. 요 공핍층 디플리션 영역 내에서는 전자가 만들어내는 커런트 덴서티나 홀이 만들어내는 커런트 덴서티나 X 방향에 대해서는 공급층 안에서는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J인과 JP는 공급층 내부에서는 일정하다, 변화 없다. 왜냐하면 리컴비네이션 제너레이션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무시를 하지 않으면 일정하지 않을 겁니다. 얘기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 얘기는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디어란 다이오드 해석, 그럼 어떤 순서로 하나하나 접근해 갈 것인가? 빨리 얘기하면 전류와 전압 사이의 관계식, 이 식을 풀면 결국은 다이오드 이퀘이션 엑스포넨셜의 VA 나누기 게이트 오브 Q 쓰고 빼기 1 괄호 닫고 이런 식이 나올 텐데요. 이 과정을 어떻게 갈 건지 단계별로 찾아봅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나눌 예정입니다. 첫 번째에서는 무엇에 집중할 것이냐면 이 녀석입니다. 이 둘. 이 보면 P형 반도체 안에서 소수 캐리어인 전자가 얼마나 변화하였느냐, MP 빼기 MP 낫의 값을 볼 텐데요. 위치에 따라 그리고 내가인간 DC 전압에 따라 어떻게 식을 써야 되는지 찾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N형 쪽에서도요. 소수 캐리어인 홀의 농도가 얼마나 변했는지, 즉 PN에서 PN 낫을 뺀 값을 X에 대한 함수 위치에 따라 어떤지, 그리고 내가 인간 전압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PN을 그려놓고 이렇게 전압을 0이 아닌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뭐 예컨대 P형에 있던 홀이 넘어가면 녀석이 이렇게 디퓨전 되어서 가겠죠. 네, 그러면 여기 쿼자이 뉴트럴 영역 인사이드 쪽 이 내부에서 디퓨전의 소스 캐리어가 홀이죠. N형 반도체니까 소스 캐리어인 홀이 어떻게 디퓨전 되어 가느냐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앞서 소스 캐리어의 확산 방정식을 만들어 뒀었습니다. 그 녀석을 N형의 QNR 영역 안에서 풀어서 무엇을 얻고자 한다고요? 네, 델타 Pn 낫 얘를 얻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이 두 번 미분한 방정식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y2 프라임 더하기 y1 프라임 더하기 y는 0이라는 뭐 이런 형태의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어야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계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경계 조건으로서 N형 쪽 먼저 보면 N형 쪽에 출발 지점 x 이퀄 xn인 지점과 끝나는 지점, 여기는 아마 충분히 길다라고 가정하면 무한대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대인 지점과 출발 지점에서 N형 반도체 안에서 소스케일 NP형 반도체가 얼마나 변했느냐를 각각의 위치, 엣지,
바운더리에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두 번 미분한 이게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얘를 얻을 수 있습니다. N사이드 QNR에서 똑같은 일을 B사이드 쪽에서도 연계 조건을 찾고 이게 미방을 풀면 델타 MP를 B사이드 이쪽 QNR 영역 안에서 알아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이게 1단계입니다. 그래서 1단계가 사실 가장 어렵고요. 이게 완료가 되고 나면 QNR 영역 안에서 소스 캐리어는 어떻게 전류를 만들어내는지 이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에 낙서한 걸 좀 지우고요. 여기 보면 1단계에서 얘를 얻었잖아요. 둘을. 얘를 긁어 들어와서 미분을 한번 하고 뭔가를 곱하면 디퓨전 커런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QNR 영역 안에서 전류 밀도를 얻는데 왜 디퓨전만 합니까? QNR 영역 안에 전기장 거의 0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드리프트 성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얘도 P형 쪽에서 델타 PN을 P형이 아닙니다. N형 쪽에서 소스 캐리어인 홀의 농도의 변화인 델타 P를 알았고 그거의 기울어진 정도를 미분값을 통하고 앞에 상수를 곱해서 디퓨전 커런트 덴서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드리프트는 당연히 없죠. 전기장이 0이니까요. 어디서요? QNR 영역 안에서. 자, 이를 통해서 PN이 있으면 가운데 공급층이 있고요. 이 방향이 X입니다. 그래서 JP니까 이게 홀이 이렇게 넘어가서 얘가 만들어내는 커런트는 요놈이 JP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JN은 전자가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디퓨전 되겠죠. 이때 요 흐름이 디퓨전 커런트인데 그게 바로 JN이 될 겁니다. 여기 있죠, JN. 자, 이 둘을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얻어냈고요.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세 번째 마지막 단계 하기 전에 잠깐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죠? 라고 다시 한 번 더 머릿속에 넣으면 전류는 내가 인간 전압과 어떤 함수 관계인지를 보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두 번째 단계를 보면 JN과 JP를 찾았으니 우리가 찾은 거는 이 전체 전류 I가 아니게요. 아직까지는. 요렇게 가고 있는 JN과 요렇게 가는 JP만 얻었을 뿐입니다. 아직 토탈을 얻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토탈을 어디서 얻어야 될까 고민을 해보면 일단 메탈러지컬 정션인 X 이퀄 0도 있고 공표층의 X, 엣지인 XN, X 이퀄 마이너스 XP 뭐 이런 지점들이 있겠죠. 또는 뭐 여기를 충분히 멀다고 하면 X 이퀄 무한대 여기는 X 이퀄 마이너스 무한대를 고민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는 어쨌건 하나의 지점에서 토탈 커런트를 얻어야 될 겁니다. 예컨대 뭐 X 이퀄 XN인 지점에서 J 토탈을 구한다라고 하면 그 토탈은 JN과 JP 합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JN과 JP 이번 단계에서 푼 것은 QNR 영역 안에서의 JN과 JP입니다. 심지어 이 JP는 N사이드 쪽이고 여기 있는 JN은 P사이드예요. 둘을 합치기가 여기, 여기 어디를 갖다 꺼둬요? 왼쪽에서는 JP고 오른쪽에서는 아니 왼쪽에서는 JN이고 오른쪽은 JP라서 어디에서 전류값을 합치지가 애매합니다. 근데 합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냐? 바로 이 공층 엣지 쪽을 잘 보면 됩니다. 여기죠. 여기는 x 이퀄 0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 좀 지저분하니까 제가 지우고 다시 한 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렇게 그려놓으면 네, 이렇게 J 이렇게 합시다. XN 여기는 마이너스 XP라고 합시다. 가운데 0이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적인 다이오드 해석의 하나의 가정이 뭐냐면 앞으로 잠깐만 넘어가면 이 부분입니다. 이 꼭지. 공핍층 안에서는 RG가 네글리저블 하기 때문에 JN과 JP는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활용한다면 마이너스 XP인 이 지점에서 JN 값을 구합시다. 요거죠. 네. 그러니까 엄밀히는 JN을 X와 V에 대한 함수로 썼는데 그 중에서 JN이 V에 대한 함수인데 X 자리에 마이너스 XP를 넣자는 거죠. 됐죠? 근데 이 값은요, 사실은 공핍층, 디플리션 영역 안에서는 변치 않고 일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JN 값을 여기서의 값이지만 이 오른쪽으로 당겨서
xn에서의 값이라고 해도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x 이퀄 xn에서 JN과 JP의 합을 통해서 J 토탈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x는 마이너스 xp라고 했지만 사실은 x 이퀄 xn이라 써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xp에서 xn 사이에 JN의 성분값은 컨스턴트하니까요. 그러면 뒤에 어, 이제 JP 값을 x 이퀄 xn에서 구할 수 있겠죠. 네, 요거죠. 요 성분도 사실은 JP를 x와 VA에 대한 함수를 위해서 긁어 오면 되는데 JP를 VA에 대해서 쓸 건데 x가 xn일 때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첫 번째 텀도 xn이고 두 번째 텀도 xn이니까 같은 지점에서 jn과 jp의 합 더하기를 뽑은 거죠. 그러면 그 지점에서의 전류, 토탈 전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만 보면 왜 이거는 x 이퀄 xn이라는 표시를 안 했나요?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내가 전압 하나를 인가하면 예컨대 0.2V라고 합시다. 그럼 흐르는 커런트 I는 뭐 이걸 단면적으로 하면 J가 되겠죠? 이 값은 단 하나입니다. 그죠? 전압 하나 가하면 전류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 하나의 값인 전류의 값은 x 이퀄 xn인 지점이나 x 이퀄 xn이 아닌 모든 지점에서나 똑같은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 좌변에 이런 얘기를 싹 지우고 J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요런 3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토탈 전류를 구해봅시다. 자, 먼저 어프로치의 1번 스텝입니다. 1번 스텝의 썰을 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슬라이드를 쓸 건데요. 요것도 1번이고, 요것도 1번이고, 요것도 1번이고, 예제니까 넘어가고, 요 정도까지입니다. 여기가, 요것도 1번입니다. 여기까지 계속 1번입니다. 그래서 여기죠. 요 값을 얻을 때까지가 스텝 1번입니다. 그 다음은 스텝 2로 넘어가서, 앞에서 구했던 델타 값을 미분을 한 번 하고 몰 곱해서 커런트 덴서티 얻는 요게 바로 스텝 2입니다. 그런 다음에 더하면 되죠. 더하는 게 여기 있죠. 3번 스텝입니다. 끝났네요. 네. 그래서 여기가 다이오드, 이게 바로 다이오드의 방정식입니다. 다이오드 이케이션. 그래서 2번하고 3번 스텝은 하나의 슬라이드에 거의 끝나버리죠. 네, 1번 스텝은 꽤 깁니다. 자, 그래서 그 1번 스텝을 까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공핍층의 엣지 쪽에서의 전자나 홀, 즉 캐리어의 농도를 먼저 살핍시다. 먼저 외부에서 인가된 전압이 없을 때인 평형 상태에서 캐리어의 농도를 먼저 써봅시다. PN 접합에서 P형 쪽을 먼저 살피겠는데 그 중에서도 공핍층의 엣지인 지점의 P 사이드를 생각해 보면 평형에서 P형 반도체 안에 홀의 농도죠. PP낫은 도핑 농도 NA에 의해서 결정될 겁니다. 물론 NA에서 ND를 빼야 되겠지만 이거는 굉장히 작은 값이라 무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평형에서 같은 지점입니다. 같은 지점에서 평형에서 P형 반도체 N형 전자의 농도는 어떻게 됩니까? 근데 얘는 매스 액션로를 쓰면 됩니다. PP0 곱하기 MP0은 NI 스퀘어라고 하는 매스 액션로입니다. 이게 뭔가 앞에서 배울 때는 그냥 P와 N 곱해가지고 NI 제곱이라고 하는데인데 이게 결국은 기본 가정이 평형이니까 여기다가 낫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영역이 P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 첨자로 이렇게 P를 하나 더 삽입한 겁니다. 그래서 PP0 곱하기 MP0은 NI 제곱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PP낫과 NP낫을 곱하면 NI 제곱이 나오니 요 오른쪽 식을 보면 이꼴 요게 PP낫이죠. 네. 요 PP낫이 NA를 했으니까 대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한 게 NI 제곱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N형 반도체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X 이퀄 XN인 지점에서 평형일 때 N형 반도체 다수 캐리인 전자의 농도. 그다음에 요거는 홀의 농도죠. 둘을 곱하면 NI 제곱이 나오겠죠? N형 반도체의 전자의 농도는 도너. 물론 빼야 되겠지만 무시할 겁니다. 너무 작아서. 네, 그럼 여기까지 따라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풀고자 하는 거는 평형이 아닐 때죠. 그래서 평형이 아닐 때 앞서 가정했던 그 문장이죠. QNR 영역 안에서는 하이 레벨이 아닌 로 레벨 인젝션 조건이 도미넌트 할 것입니다. 라고 가정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가정한다면 어, 위에서 쓴 식 중에서 PP 낫이나 PP 나
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평형일 때나 평형이 아니죠. 평형이 아닐 때나 P형 반도체 다수 캐리어인 홀의 농도는 설령 전자가 좀 주입이 되더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PN 접합에서 외부에서 0이 아닌 전압을 인가해서 여기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넘어왔죠. 이렇게 전자가 인젝션이 되더라도 P형 반도체의 홀의 농도니까 pp죠. 이거랑 pp 낫이랑 평형일 때랑 평형이 아닐 때, 즉 여기는 전자 주입 안 된 거고 얘는 전자 주입이 된 거죠. 됐다는 건 얘는 VA가 0이 아닌 거고 얘는 VA가 0인 평형 상태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값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PP 낫은 PP랑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필중에 엣진 지점에서도 이 조건이 만족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값은 그냥 NA라 써도 되겠구나. 입니다. 됐죠? 똑같은 논리로 N형 반도체 쪽도 여기에서 홀이 공필- 여기 전압이 0이 아닌 평형이 깨졌더라도 홀이 이렇게 넘어오고 나면 N형 반도체에 있는 다수 캐리어인 전자의 농도 N에는 평형일 때나 별반 차이 없다. 그래서 이건 그냥 ND라 쓰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식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식을 가지고 다음 한 가지 더 가봅시다. 로브드 정션이라고 돼 있는데 얘는 뭐냐면 앞에서는 PP 낫하고 MP 낫을 곱하면 NI 제곱이 된다라는 건 몇 섹션로로 이해를 했는데 여기서 PP와 MP를 곱하면 그럼 이 D는 뭐라고 써야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그 답이 오른쪽에 있죠. PN을 곱하면 NI 제곱에 뭔가 달라붙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어, 전압 VA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가가 됐대요. 어떤 PN 접합에. 근데 그 VA가 어디에 주로 강화가 일어나냐면 공필층을 가로질러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즉, 내가 인가한 전압 PN 접합이 있으면 여기에 VA를 가했다라고 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인가한 전압 VA는 죄다. 여기 가운데 있는 공핍증, 요 V 정션이라고 하면 그게 곧 내가 인간 전압에 해당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거는 앞서 DC 공부 처음 할 때도 얘기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펜 다이오드 공부에서 그 로레벨 인젝션 조건은 QNR 영역에서 도미넌트하다라는 얘기도 여전히 끌고 오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머릿속에 놓고 PN 접합의 밴드 다이어그램을 지금부터 그려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릴 수 있겠죠? 디플리션 영역 안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공필층이 있도록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저 아래쪽 보세요. 여기가 P사이드고 여기가 N사이드입니다. 평형이었으면 EF N사이드하고 EF P사이드가 온라인이 되어 있겠죠. 하나의 라인에 있었겠지만 지금 외부에서 내가 전압을 인가했으니까 이만큼 비틀어져 있는 겁니다. 내려가는 방향이 플러스 전압이니까 지금 VA는 0보다 큰 값으로 인가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에 원래는 제일 상단에 있던 전자만 넘어갔었는데 그 밑에 있는 6가지 전류 흐름에 참여하는 포워드 바이어스 상황이 연출이 될 거고 그때의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은 이미 앞에서 그렸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내부 공필층을 한번 봅시다. 얘를 이렇게 연장을 하게 되면 잠깐만 공필층 안에서 두 개의 페르미 레벨이 존재하게 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러면 어, 우리가 알고 있는 9구단 6단식을 이용해서 얘를 쿼자이 페르미 레벨이라고 바꿔 쓰고 9구단 6단을 그대로 도입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핍층 내부에서의 홀의 농도 계산해 봅시다. P는 Ni, 엑스포넨셜 EI 마이너스 페르미 레벨인데 쿼자이 페르미 레벨 도입한 겁니다. 요 내부에 있는 전자의 농도도 네, N은 Ni 곱하기 엑스포넨셜의 페르미 레벨 빼기 이하인데 요 페르미 레벨 자리에 N을 넣은 겁니다. 자, 이 식은 앞에서도 원래는 EF라는 컨셉은 평형에서만 쓰는 건 거고 거기에서 유도된 식들 뭐 이런 9구단 6단식은 평형일 때만 쓰세요이지만 너무 멋진 식이고 그 단순하게 페르미 레벨 위치 추정하기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그 EF 대신에 그냥 F라고 쿼잘 풀미 레벨이라 좀 쓰고 뭐 N형이면 FN 또는 P형이면 FP라 쓰고 9구단 6단식 그대로 좀 씁시다 이런 얘기였죠. 자, 그렇게 해서 위에 두 개의 식을 공핍층 안에 홀도 있고 전자도 있으니 썼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둘을 곱해 봅시다. 곱하면 여기 나오죠? 이것이 바로 평형이 아닐 때 홀과 전자의 농도의 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변에 있는 두 개의 텀도 서로 곱해 봅시다. 먼저 ni는 상수 앞에 붙어서 제곱되고 엑스포넨셜 두 개 나란히 썼고 곱하니까 위에 있는 둘 더하면 되죠. 더하기를 해보면 지워봅시다. EI랑 플러스 EI가 약분이 되어서 FN에서 FP를 빼야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걸 뺀 게 이게 뭐죠? 자, 여기가 FN이고 여기가 FP인데 그 둘 사이의 차이가 아까 전에 내가 외부에서 인가한 전압 QVA잖아요. 그래서 얘를 요렇게 들고 들어와서 이 자리에 QVA를 넣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쓰고 봤더니 와, 내가 외부에서 전압을 만약에 안 줬으면 얘는 ni 제곱의 엑스포넨셜의 영승이니까 ni 제곱이 나와서 외부에서 전압을 안 가면 평형 상태죠. 평형일 때 전자나 홀의 농도의 곱은 몇 섹션로에 따라 ni 제곱인데 아, 이거는 지금 내가 네모박스 칠한 이 식은 몇 섹션로를 포함해서 평형이 깨졌을 때 어떻게 홀과 전자의 농도의 곱의 값을 추정할 수 있는가? B는 NI 제곱에 네가 인가한 전압 VA를 뭘로 나누라고요? KT 오버 Q로만 나눠주셔서 엑스포넨셜의 몇 승이냐 정도만 뒤에다가 곱해주면 P와 N의 곱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정션의 법칙이다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럼 요거를 잠깐 배웠으니까 쟤를 활용을 합시다. 자, 다시 PN 다이오드로 돌아와서 그럼 P형 쪽에서 홀의 농도인 P랑 P형 쪽에서 전자의 농도인 N을 특정한 지점 마이너스 XP 지점에서 찾아봅시다. 앞서 PP는 뭐 전압을 외부에서 인가하더라도 평형일 때든 평형 아닐 때건 그 값은 이게 NA잖아요. NA가 이거랑 같고 평형일 때나 안 평형일 때나 변함없다. 로레벨 인젝션이죠. 그러니까 이거 다시 NA로 쓰면 됩니다. 그 다음 MP는 뭐죠? 모르죠. 근데 좀 전에 배웠던 로우 오브 더 정션을 쓰면 MP랑 PP를 곱하면 지금 이거 아니에요. MP나 PNOT 아니에요. 이건 그냥 몇 섹션로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지금 요 두 개를 죽이면 이게 안 맞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 하면 NI 제곱을 뭐 하고 엑스포넨셜 VA 나누기 KT 오버 Q 이거 하라고요. 이게 앞에 슬라이드에서 배운 로우드 정션이죠. 그럼 얘를 활용을 해서 NP를 구합시다. 지우고. 그럼 NP는 요거죠. PP 여기 있네요. NA 이 자리에 NA 넣은 겁니다. 요렇게 둘을 곱하면 뭐라고요? 이퀄 ni 제곱의 엑스포넨셜의 VA Q를 밑으로 내리면 KT 오버 Q 나누죠. 네, 로우 오브 더 정션 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식을 쓰고 난 다음에 요렇게 한번 보세요. 요렇게 한번 보면 NA분의 NI 제곱인데 이게 뭐냐? 앞으로 갑시다. 여기입니다. 요거요. 요게 NP 낫이죠. 그래서 NA분의 NI 제곱은 NP 낫이네. 쟤를 머리에 넣으면 NA분의 NI 제곱은 NP 낫이네. 저기 NP는 쓰고 남아있는 엑스포넨셜 뒤에다가 갖다 붙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 다시 한 번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다고요? 쭉 앞으로 가서 아이디얼 다이오드 방정식 찾는 일이고 첫 번째 일로 1번 단계를 풀고 있습니다. 여기 1번 단계 마지막 최종 종착지는 델타 MP와 델타 PN을 구하는 일입니다. 델타 MP와 델타 PN을 구한다고? 델타 MP와 델타 PN을 구하는 일입니다. 여기 있죠? 그래서 델타 MP를 구하고 싶으면 MP에서 MP 낫을 빼면 되죠. MP는 이렇다면서요. 대입을 하세요. 그러면 MP 낫 exponential QVA 나누기 KT고 그다음 뒤에 있는 빼기 MP 낫을 씁니다. 그런 다음에 MP 낫, MP 낫이 공통이니 앞으로 묶어내면서 MP 낫이 뭐라고요? NA분의 NI 제곱이니까 이렇게 바꿔 쓰고 얘 둘은 다 묶어냈고 그러면 exponential QVA 나누기 KT 빼기 1이 남네요. 그 뒤에 쓴 겁니다. 됐죠? 자, 델타 MP는 이렇게 쓸 겁니다. 쓰고 봤더니 와, P형 반도체 쪽에 PN 접합에서 왼쪽에 있는 P형 반도체의 소수 캐리어인 전자의 농도가 평형이 깨지면서 즉 외부에서 전압을 인가해서 얼마나 바뀌었느냐는 평소에 가만히 있는 이게 NP 낫이죠. 평형일 때 P형 반도체에 있는 소수 캐리어인 전자의 양에다가 어떤 변화가 생긴다고요? 내가 인가한 전압 VA가 더멀 볼티지 KT 오버 Q의 몇 배 정도 되느냐를 이용해서 엑스포넨셜의 몇 승 쓰고 빼기 1 해주고 하고 가로 닫아서 그걸 곱해주면 델타 MP를 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똑같은 얘기를 또 N사이드 쪽에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보면 요 위치만 다 대응되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약간 서로 상반되는 거죠. 반대 개념만 넣으면 돼. N 대신 P 대신 N, 위치도 마이너스 XP 대신 XN, 그 다음에 NA 대신에 ND, NI 스퀘어는 똑같고요. 상수니까. 외부에서 인간 제압도 똑같으니까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NP 나 대신 그러면 N 대신 P 대신 N 평형은 그대로 가고 여기도 전압 그대로 갑니다. 여기도 보세요. 델타 그대로 N 대신 P 대신 N 위치 바꿔주고 NA분의 NI 제곱이니 이번에는 NA 대신 ND로 해서 ND분의 NI 제곱 쓰고 뒤에 거는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똑같죠? 네, 굉장히 대칭적이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제는 여러분에 맡기겠습니다. 한번 시간 내서 그냥 훑어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이게 그 Second Order Linear Differential Equation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스텝 1에 대한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스텝 1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래쪽 보세요. PN 접합에서 이제 외부에서 전압을 0이 아닌 전압을 인가해서 홀이 이렇게 가고 전자가 이렇게 넘어와서 그 다음 이렇게 확산되어서 간단 말이에요. 얘도 이렇게 확산되어서 갈 거예요. 요 확산되는 과정을 풀어주는 게 얘입니다. 얘도 얘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N형 반도체 쪽에 홀이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녀석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우고 봅시다. 오른쪽에 있는 녀석 보면 N형 반도체 안에서 소수 캐리어인 홀이 얼마나 변하느냐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있느냐하고 비례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소수 캐리어 이퀘이션 다 설명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아래 텀은 길이의 제곱에 대한 컨셉이 나와서 이렇게 디퓨전 랭스의 제곱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델타 PN을 Y라고 본다면, 그죠? 여기 있는 식을 다시 보면 Y에 대해서 Y를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것은 자기 자신을 어떤 상수로 나눈 겁니다. 두 번 미분해서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는 어떤 모양이 있느냐를 떠올려 보면 플러스 X도 있고요. 이렇게 상수를 곱한 것도 다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 bx 한 것도 네, 두 번 미분해도 자기 자신 나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이런 둘을 더해도 두 번 미분을 때려도 전체 모양이 유지됩니다. 앞에다 a와 b를 또 상수로 곱해도 그 과정은 유지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일반해라고 불리는 제너럴 솔루션의 폼 형태를 찾습니다. 밑에 있는 요 값을요, 요 위에다가 두 번 미분하고, 미분 안 한 거 여기 넣어서 양쪽을 비교해 보면 같다라는 걸 금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일은 여기 있는 계수 A1과 A2만 찾으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경계 조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N형 쪽 보고 있으니까요. 요 지점 x 이꼴 xn에서의 경계 조건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x 이꼴 무한대에서의 경계 조건을 찾겠습니다. 네, 누구의 경계 조건을 찾아야 되냐면 지금 풀어야 되는 게 델타 PN이죠. 그래서 델타 PN이 무한대로 가면 어디에 가느냐인데 볼이 이렇게 넘어온 다음에 계속 가면 확산되면 갈 때까지 가다 보면 결국 여기 전자가 득실득실하니까요. 결국엔 다 재결합 될 겁니다. 결국은 무한대까지 가게 되면 PN은 Pn 낫이 될 겁니다. 즉 평형 상태 원래 N형 내에 있던 소스 캐리어 양 Pn 낫 있죠. 평형일 때 N형 반도체에 있는 소스 캐리어 양. 그게 뭐 예를 들어 이게 도핑이 10에 15승 됐다라고 하면 이거 한 10에 5승 나오겠죠. 결국은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온 게 한 10에 10승 되더라도 결국은 10에 5승을 향해 수렴할 겁니다. 이 추가부는 전부 다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와 재결합해서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같다라는 의미는 다르게 해석하면 델타 PN 값, 즉 PN에서 PN 낫을 뺀 값은 0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수렴해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은 x 이퀄 xn인 지점을 봅시다. 바로 이 출발점이죠. 그 지점에서는 델타 PN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요거 앞에서 풀었습니다. 언제 풀었어요? 하고 가면 또 홀라당 까먹었을 건데 요 앞으로 가면 PN 낫, PN 낫 여기 있는 PN 낫 풀었죠? 그 다음에 이로 넘어오면 델타 PN 풀었죠? x 이퀄 xn인 지점에서 델타 pn 이만큼 써뒀잖아요 오른쪽에 얘 들고 올 겁니다. 자 뒤로 갑시다. 네 델타 pn x 이퀄 xn에서 이만큼 들고 온 겁니다. 됐죠?
이게 상수예요, 상수다. 내가 인간 전압이고, 이거 다 상수고, Q, KT, 엑스포넨셜. 이것도 내가 도핑 농도만 알면 구할 수 있는 상수입니다. 그래서 경계 조건 하나, 둘 들고 아래쪽에다가 이제 대입할 겁니다. 대입을 할 때 여기서 한 가지 단순화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좌표계를 도입할 겁니다. 원래라면 이렇게 가는 게 x인데요. 그래서 여기가 x 이퀄 0이고 여기는 x 이퀄 xn이죠. 근데 지금부터는 볼이 이렇게 넘어와서 쭉 가는 거나 전자가 이렇게 넘어와서 쭉 가는 거나 요 두 개의 운동을 대칭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x축을 도입할 겁니다. 그게 이름하여 x 프라임은 이거 홀을 위한 거고요. x2 프라임은 이거 전자를 위한 겁니다. 요 P형 반도체 안에 있는 전자예요. 그래서 x 프라임 축으로 다시 바꾸게 되면 요 녀석은 x 이퀄 xn이니까 그걸 달리 얘기하면 x 프라임이 0일 때입니다. 됐죠? 그럼 얘는 x가 무한대인데 이것도 달리 얘기하면 x 프라임이 무한대일 때입니다. 그럼 요 위에 있는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이퀘이션에도 x 대신에 x 프라임으로 어, 축의 변환을 해야 되는데 사실 x랑 x 프라임이 같은 방향이라서 그냥 쉽게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의 모습도 x 대신 그냥 x 프라임으로 넣어도 네,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네, x 프라임에 대한 바운더리 컨디션 두 가지와 x 프라임에 대한 일반해를 가지고 모르는 변수 a1과 a2를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여정은 x 프라임에 0을 넣어서 여기에 0을 넣어서 요 값이 나오죠? 0을 넣으면 요게 얘가 됩니다. 그리고 0을 넣으면 1이고 또 1이니까 a1 더하기 a2는 pn not exponential qva 나누기 kt 빼기 1 이런 식입니다. 여전히 모르는 거 두 개인데 식이 하나라서 못 봅니다.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얘입니다. x 프라임이 무한대인 셈이죠. 여기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넣고 여기다 무한대 넣으면 얘는 0이 됩니다. 근데 보세요. 이게 무한대로 가잖아요. 얘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0으로 갑니다. 고로 좌변이 0인데 우변에서 무한대로 한없이 뻗어가는 놈이 얘인데 얘를 없애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A1은 무조건 0이어야 됩니다. 0에다가 무한대로 곱해야만 0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2는 못 구하지만 A1이 0이라는 거는 두 번째 경계 조건에서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들고 네, 좀 풀었죠. A1이 0이라는 거, 그 다음에 원래는 A1 더하기 A2였는데 이게 0이니까 A2가 자동으로 얻어집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A1과 A2 자리에 원래 얻어진 경계 조건 값들을 이용해서 계수를 얻었으니 식을 완성하면 드디어 아름다운 모습인 델타 PN이 나옵니다. 반대편도 풀어야 되는데 혹시나 대칭의 미학을 이용하면 단순에 그냥 바로 풀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스텝 1에 대한 얘기입니다. 스텝 2하고 스텝 3는 식은 죽먹기입니다. 스텝 2는요, 앞에서 얻은, 자, 보세요. x 프라임 이거 n형 쪽이죠. 이만큼의 식을 들고, x 프라임 이만큼의 식, 요거를 대입을 해서 미분 한번 하고 상수 곱해서 디퓨전 전류값 얻습니다. 똑같은 얘기로 P 사이드도요, 델타 NP를 앞에서 구한 식 넣고 미분 한번 하고 상수 곱해서 디퓨전 커런트 얻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3번 단계 넘어와서 요 지점 X 공핍층의 P형 쪽에 JN과 공핍층의 N형 쪽에 JP의 합인데 공핍층 안에서는 리컴비네이션 제너레이션 없으니 동일한 지점에서의 전류값을 찾을 수 있다라고 했고 0만 넣으면 됩니다. 요 자리에 다 0만 넣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합하면 다이오드 이퀘이션을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면 바로 다이오드 이퀘이션의 앞쪽에 붙는 이 세츄레이션 커런트의 정체가 드디어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식을 좀 더 단순하게 이제 커런트 덴서티보다는 커런트로 바꾸어 쓴 게 이거고 이 앞에 들어가 있는 정체가 입니다. 결국은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P형과 N형 쪽에 어, LN, LP, DP, DN 그다음에 도핑의 농도 이런 것들이 세츄레이션 커런트를 정하는 핵심 요인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요 Y축이 로그 스케일이라서요. 네, 이게 직선으로 나옵니다. 이런 걸 이제 세미 로그 플롯이라고 하죠. 네, Y축은 로그 스케일, X축은 리니어 스케일로 그려서 이렇게 실제 직선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울기가 이 전류값입니다. 이 다이오드는 전류값을 10배 올리는데 그걸 한 데케이드라고 하고요. 10배 올리는데 필요한 어, 데, 다이오드 양단의 전압값은 60mV가 나오게 됩니다. 됐죠? 근데 보면 굉장히 다이오드 이퀘이션이랑 실측한 실험 데이터랑 잘 맞죠?
여기도 좀 잘 맞는데 여기는 차이가 나네요. 왜 그럴까요? 뭐 이런 얘기들을 뒤에서 이제 다루고자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이오드 커런트에 대한 얘기였고 다음 시간에는 여기 피앤 접합의 리버스 바이어스 커런트에 대한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